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제가 오늘도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는데 지금 아침에 온도가 예천에서 출발할 때 12도, 산 쪽으로 지금 진입하니까 10도 나옵니다. 낮밤 온도차가 엄청나죠. 지금 안개도 거의 한 20m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만큼 자욱합니다. 자, 이제 계절이 바뀐다는 것이 확실히 자연이 가르쳐 줍니다.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본격적으로 접어드니까 안개가 엄청나게 심하네요. 자, 일교차가 크니까 여러분들도 산행하실 때 이제 그 체온 관리에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버섯 보러 가는 것은 아니고 능이는 몇 번 갔다 왔으니까 오늘은 주특기인 절벽에 갑니다. 자, 도라지가 과연 뭐 이번 태풍에 어떻게 됐을지도 궁금하고, 이제 뭡니까, 문제는 아래 비가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과연 산이 얼마나, 절벽이 얼마나 말랐는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자, 이제 한 2주 만에 도라지를 보러 천 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또 산으로 왔습니다. 산으로 온 건 오랜만이 아니죠. 그런데 도라지 보러는 진짜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진짜 간만에 또 절벽으로 오니까 기분도 새롭고 진짜 산 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전 산행에서 장화를 신고 버섯 산행을 했잖아요. 그때는 뭐 그런 느낌이 안 들던데 오늘 진짜 이거 절벽에 가는 배낭을 딱 메고 배낭을 들어보고 짐을 정리하고 보니까 묵직한 것이 진짜 이것이 오늘 진짜 산행이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버섯 산행은 물론 뭐 쉬운 산행은 없습니다. 산행마다 산이란 것은 버섯을 따라가든 뭐 도라지를 보러 가든 산삼을 보러 가든 다 힘듭니다. 힘들긴 힘들지만은 이 절벽을 장비를 메다가 버섯으로 가니까 진짜 이거는 한랑한 정도가 아니고 진짜 가벼운 산행이었는데, 오늘 절벽에 저 배낭을 딱 보고 배낭을 보기만 해도 그 중량감과 위압감이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자, 이것이 황구의 주특기 산행입니다. 자, 오늘 갈 산은 강 쪽의 협곡입니다. 한 300m 정도 되고 방향은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강 쪽의 협곡입니다. 지금이 07시니까 하산하면 한 12시 전후, 그러니까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산행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출발할 때 예천에 온도가 12도에서 출발했는데 산 쪽으로 진입해 보니까 한 10도까지 내려오거든요. 낮밤에 일교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도 이거 체온 유지나 체온 관리에 신경을 쓰시고, 또 이맘때 환절기일 때 계절이 바뀔 때에 감기도 잘 걸리고 또 몸의 컨디션도 조절이 잘 안 되는 시기니까 이때 체온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환절기를 또 잘 넘길 수 있습니다. 자, 고산지대 절벽도 가야 되는데 지금 버섯 시즌이 겹쳐 있기 때문에 제가 단양 문경 쪽으로 저 절벽의 산들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때 줄이 막 쳐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황구와 또 산주인 간의 분쟁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은 보고 이 버섯 시즌이 좀 끝날 쯤에, 원래는 버섯 시즌이 좀 시원찮게 넘어가거든요. 버섯의 수확량이 평년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아마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해마다 그 고산지대 절벽은 10월 한 중순쯤부터 가는데 원래는 뭐 한 10월 초부터 가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제 30분 전에 도착해서 몸 풀고 준비운동하고 장비 다 챙겼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750ml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이제 몸 풀고 준비운동 다 하고 장비만 메고 가면 됩니다. 이제 준비 다 했으니까 또 오늘 조선 제1의 절벽을 보기 위해서 황구는 갑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제가 우려했던 대로 비가 많이 오니까 이 겨울에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장화 신고 왔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건너가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등산화 신고 왔잖아요. 등산화 스패치기 때문에 지금 이 발이 젖어버리면 산행하는데 발이 불고 굉장히 습하거든요. 그래서 체온도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발이 차우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산에 개울을 건너서 산에 초입으로 올라가는데 이 보라색 꽃이 보이길래 저는 도라지인가 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도라지가 아니라 잔대네요, 잔대. 왜냐면 천원꽃이 쪼롱쪼롱 피 있잖아요. 이것은 잔대입니다. 삭대가 제법 굵은데 한번 살짝 해보고 뭐 어리면 다시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제 곡괭이보다는 조금 적은데 뭐 굵고 순수한 씨알에 잔대가 나옵니다. 지금 잔대가 지금부터는 꽃을 피우고 뿌리 식물들이 다 이제 뿌리 쪽으로 영양분을 보내기 때문에 잔대가 굉장히 단단한 데다가 여기 하얗게 진 나오는 거 한번 보시죠. 진짜 엄청나게 약성 좋겠죠. 자, 이것은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산으로 진입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아직까지 이 정남 쪽이 아니고 비가 워낙 많이 왔으니까 생각보다 아직 덜 말랐죠. 그래서 완전 찐득처럼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말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접지가 그래도 좀 나았습니다. 그리고 태풍의 비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앞에 자풀이나 아니면 이거 낙엽 같은 게 다 솔려 날아가고 없거든요. 생각보다 시야는 잘 나옵니다. 자, 물론 바닥은 좀 놓으면 별로 안 좋지만은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제가 생각하고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호하게 나옵니다, 산이. 자, 계속 갑니다. 자,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첫 번째 절벽 아래로 왔습니다. 자, 일단 아래쪽에서 이렇게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가는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이게 도라지가 꽃핀 시기 같으면 밑에서 쳐다보면 이 보라색 꽃이 하나씩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진 않습니다, 아직. 자, 계속 갑니다. 자, 앞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벌집이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벌들이 이 말벌이 땅속에 집을 짓는 이 아래쪽에서 집을 짓는 일은 없거든요. 지금 장수 말벌은 아닌데 상당히 특이하네요. 벌집이 보통 나무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자, 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얘들하고 사오러 온 거 아니니까 저는 위에서 돌아가겠습니다. 자, 저 아래 벌집을 지나서 이제 한참 지나 올라왔습니다. 이제 제법 올라왔죠. 저 출발지가 저 아래 보이니까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황구는 여기서 한 5분간 쉬면서 물도 좀 마시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아까 벌집이 있었는데 물론 벌을 따려면 제가 벌이 기습하기 전에 그 들어간 입구 있잖아요. 그거를 뭐 나뭇잎이나 뭘로 막고 난 다음에 비닐봉지로 덮어 씌워 따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왜냐면 지금 황구가 머리에 서는 건물망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제가 건드렸다가는 거의 오늘 서로서로 반죽 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벌집 따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또 쟤들하고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쟤들하고 싸웠다가는 거의 황구는 오늘 그냥 거의 멍게 됩니다. 제가 보초병들이 나와서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벌집만 있길래 아직 날씨가 추워서 벌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싶었는데 좀 있으니까 대가리 하나 내밀고 빼꼼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초병이 제가 오는 것을 느낀 모양이에요. 딱 제가 서로서로 경계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으로 우회해서 돌아왔는데 잘못 건드리면 반죽 섭니다. 자, 벌도 보니까 땅속에 벌집을 짓는 애들은 장수말벌하고 대추말벌이나 참말벌 같은데 제가 봐선 장수말벌은 아니고 장수보다는 좀 적더라고요. 그런 종자 같습니다. 자, 황구는 이제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저 상층부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한 60도, 65도 경사를 올라가면서 저 옆으로 건너가려는데 위에 저 작은 절벽이 있더라고요.
자, 작은 절벽이 있길래 저 위에 뭔가가 있습니다. 자, 보이나요? 도라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은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라지 같습니다. 절벽 사이에 파란색 잎이 겹으로 났는 거 보니까 도라지 같은 느낌입니다. 올라오니까 역시 아래서 제가 얼핏 봤는 게 도라지가 많습니다. 여기 삭대 1개짜리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삭대 4개짜리가 있고, 그 위에 하나 있고, 그럼 저 옆에 하나 있고, 저 옆쪽에 3개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게 바위가 과연 얽어지냐 안 얽어지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일단은 작업을 한번 해보고 바위가 안 얽어질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위에 거부터 건드리면 바위가 무너지면서 밑에 도라지가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 거부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역시 바위 사이에 있는데 이 갈라지는 바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캐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이것은 한 20년 전후의 도라지 같은데 30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트 보니까. 자, 이것은 제가 보고 요 사이에 다시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밑에 흙 있는데 묻어주면 지금 이쪽이 배수 잘 되니까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야, 이 위에 있는 도라지가 삭대 5개짜리인데 이게 제일 크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바위가 덜 쳐내질까요? 일단은 제가 배낭 안에 청하고 한마까지 다 꺼내서 한번 바위를 떼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 난간에 있는 두 번째 도라지인데 이것도 별로 크진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크진 않네요. 이게 또 삭대 2개가 한 뿌리면 되는데 이 2뿌리는 나뉩니다. 별로 안 크니까 이거는 다시 묻어주고 다시 이렇게 묻어주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 저 아래 거 저거는 다 삭대 4개짜리 저거는 완전 통벽이고 제가 봐서는 가져갈 거는 한 개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입니다. 자, 도라지가 저 위에 캘 만한 거 제가 중급 하나 캐고 나머지 이거 큰데 이게 제일 의미 같거든요. 삭대 5개짜리. 얘는 그냥 놔두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옆에 통벽들을 제가 따로 때려보니까 팅팅 소리가 납니다. 자, 저런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 통벽이기 때문에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또 만약에 한마나 정으로 때려가 깰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어차피 도라지도 다 같이 잘려버립니다. 자, 어차피 오늘 그래도 첫 번째부터 이렇게 초대물 도라지 삭대를 봤다는 것만 해도 그냥 기분 좋습니다. 영상만 올리고 또 중급 하나 얻어가면 감사할 일입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절벽에 도라지를 보고 옆으로 이동하는데 여기 보라색 초롱꽃이 있습니다. 자, 잘 되지요? 일단은 세력이 괜찮은 것 같은데 살살한 캐보고 이것도 어리면 다시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절벽 난간에 도라지 삭대가 한두 개씩 있는데 일단 요거 보고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 오고 난 다음이니까 흙이 미끄러우니까 항구가 이 로프를 안 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접지가 잘 안 됩니다. 잘 서 있지를 못하겠네요. 일단은 요 잔대가 큰 잔대가 하나 있으니까 요거부터 한번 캐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자리에서 중급 잔대 하나 보고 지금 계속 옆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하고 이 아래 한 20m 내려가면 절벽이 있거든요. 저기가 오늘 제가 가야 할 절벽인데, 자, 이런 것도 도라지가 딱 있을 만한 그런 절벽 난간인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자, 오늘 흙이 미끄럽기 때문에 이 보다시피 제가 밟아도 굉장히 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산행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산행하면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게 가장 힘듭니다. 자, 일단은 보이진 않으니까 여기가 지금 절벽 중간쯤 되는데 여기서 도라지가 보이면 제가 저 위로 올라가서 로프 타고 내려오면 되는데 보이진 않네요. 그냥 저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절벽과 절벽 사이를 지금 가로찌르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게 완전 절벽 같으면 아예 못 건너가지만 흙하고 돌하고 지금 경사가 같이 겹쳐져 있거든요. 경사 자체가 지금 한 60도 됩니다. 그럼 여기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런 곳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져 버리면 이 속도가 중력과 속도 붙으면 속도가 안 멈추거든요. 그러면 저 아래 한 20-30m까지는 순식간에 내려가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행이 굉장히 위험한 거, 난이도가 높은 거죠. 지금 등산하시고 있는데도 이게 지금 흙이 막 밀리거든요. 저도 조금 전에 오다가 한 5m 밑으로 내려가다가 나무 잡고 섰는데 팔 쪽에 좀 까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곳을 이용할 때는 밑으로 내려갈 때 나무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위로 지금 가다가도 위에서 미끄러지면 내려가면서 나무 잡고 멈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 있는 위쪽으로 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추락해서 미끄러지더라도 내려가면서 나무를 잡고 멈추거나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산행에서 로프 타고 물론 그 수직 직벽을 내려갈 때도 위험하고 겁나고 두렵지만은 이런 경사를 옆으로 지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미끄러져 버리면 저 아래 한 20m 내려가면 거기서부터 수직 직벽이거든요. 그까지 내려가면서 안 멈추면 거의 사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절벽 도라지가 진짜 약초 산행 중에 가장 어려운 겁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위험하죠. 자, 오늘 제가 봐야 할 절벽이 저 아래쪽에 나오니까 제가 이 앞쪽으로 한 50m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로프 타고 저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 10m 아래에 절벽이 있거든요. 지금 경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난간 쪽에 서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굵은 이 상수리 나무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로프 연결해가지고 저 아래쪽에 절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라지가 있는지 없는지.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진짜 도라지 같은 도라지를 보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자, 이제 저기 굵은 상수리 나무에다가 카라비너를 이용해가지고 리드줄을 연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안전벨트하고 카라비너하고 팔자간기를 이렇게 세팅했거든요. 이제 요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라지가 있을지 없을지 일단은 이 난간까지는 한번 내려가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로프 내려가는 데서 이런 죽은 나무, 썩은 나무들이 있으면 로프가 내려가다가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황구는 저 한 20m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로프가 한 15m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로프가 고정되어 있고 여기 첫 번째 난간인데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 아래 지금 한 15m 더 아래 보면 저기 도라지 삭대 같은 게 살짝 보이거든요. 절벽 난간에 있습니다. 자, 저까지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굵은 삭대 하나가 있긴 있는데 보다시피 지금 이게 흙이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도라지가 이게 얼마 크겠습니까? 일단은 내려왔으니까 한번 살살 훑어보고 별로 공간 자체는 별로 없거든요. 일단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일단 보이진 않네요. 자, 내려가서 흙을 살살 훑어보니까 역시 생각대로 그리 크진 않습니다. 도라지가 공간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묻어주고 올라갑니다. 이런 건 놔두면 지가 계속 절벽에서 동독 보전을 하니까 놔두고 다시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난간에는 도라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해가지고 저 옆에 지금 난간도 있으니까 저쪽으로 이동해가지고 한번 또 로프를 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올라간다고 올라가면서 밑에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으면 분명히 또 있을 거다 싶어서 보니까 아까 이 절벽 중턱에 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삭대 8개 정도 되네요. 한 8개 되는 삭대가 하나 있고 그 옆에 굵은 게 하나 있거든요. 자, 이런 게 좀 얽어지는 바위에 딱 있으면 좋은데 전부 다 이렇게 통벽 쪽에 있거든요. 일단은 작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살살 훑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삭대에 10개짜리가 하나 있고 그 뒤에 굵은 삭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 삭대가 이 정도 굵고 이 정도 내두 같으면 이것도 치아 30에서 50년 된 도라지인데 보다시피 클 공간이 없잖아요. 제가 바위를 지금 최대한 깨고 있는데 도라지가 지금 납작하게 돼가지고 클 자리가 없으니까 이거 내두만 크고 몸통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라지, 제가 왜 그 통백이나 이런 도라지를 왜 패스하고 포기하냐면 이런 거는 깨봤자 바위를 덜치거나 깨봤자 도라지가 크지도 않을 뿐더러 완벽하게 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바위를 다 물론 정가 때리면 깨지겠지만 이게 별로 크진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정도 드러내버리면 흙을 묻어주더라도 이 도라지는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최대한 캐서 자르고 난 다음에 얘가 요 위에 공간이나 아니면 저 위에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다시 묻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벽에 있는 도라지는 진짜 큰 거 보기도 힘들지만은 완벽하게 캔다는 거. 그리고 지가 절벽 사이에서 이 공간이 있어야만 크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 전 황구가 처음에 흙을 깔 때는 이게 뿌리가 이 손가락 위쪽으로 해가 이 위에 흙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내려 있으면 참 좋다 싶었는데 꼭 보면 절벽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요거는 최대한 캐서 자르고 난 다음에 제가 이동해서 저 어디로 장소 이동을 좀 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묻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흙 덮으면 이거는 거의 죽습니다. 아까 그 도라지를 다시 이쪽에 묻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절벽 중턱이잖아요. 여기는 배수도 잘 되고 흙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지가 한 30년 더 크면 굉장히 크게 멋지게 자랄 겁니다. 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도라지 캐다가 부러진 거 제가 GT를 조금 씹어서 입에 넣었는데 아우 진짜 속이 아리아리합니다. 약성은 엄청나죠. 자, 이제 이렇게 받는 것만 해도 기분 좋고 영상에 올린 것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자, 도라지는 캐고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황결로 바뀌는 하트 모양이 있길래 딱 보니까 굵은 하수 삭대 2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굵기도 굵지만은 삭대도 2개니까 요거를 한번 살짝 해보겠습니다. 큰지 안 큰지. 자, 이제 올라와서 로프 정리 다 했습니다. 내려왔다가 진짜 대물 도라지 삭대는 한두 개 봤는데 가져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원은 크기는 제법 되는데 황구가 뭐 대충 캐다 보니까 몇 동간이 나버렸습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술 담글 거 아니고 그냥 깎아서 뭐 백숙 끓여 먹던가 그냥 약용으로 쓸 거니까 그냥 대충 캤습니다. 자, 이제 심 정리하고 저 옆으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깁니다. 그래도 기대하고 내려갔는데 도라지가 있기는 있는데 캘 만한 건 없네요. 오늘 절벽의 도라지들이 다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몸까지 주진 않습니다. 자, 얼굴만 살짝 보여주고 그냥 가라는 듯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옆으로 이동해서 또 저 아래쪽에 절벽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건너와서 이제 굵은 나무가 없으니까 이 작은 나무 2개에다가 그 로프를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전벨트하고 카라빈하고 팔짱이 다 세팅했으니까 요 아래 한 7, 8m 들어가면 난간이 시작되거든요. 이 절벽 난간 쪽으로 도라지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오늘 마지막 절벽 같은데 한번 내려가 봐야 합니다. 자, 지금 20m 내려와서 로프 고정하고 이게 지금 절벽 난간입니다. 밑에가 90도 수직 절벽인데 이런 데는 진짜 도라지가 한 20만원 짜리인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일단은 제가 내려왔는 이쪽으로는 없습니다. 자, 항구가 지금 일로 절벽을 보러 온 이유는 지금 절벽에 도라지도 찾지만은 제가 내려갈 때 이 절벽 사이로 내려갈 길이 있으면 있는가 싶어서 그것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내려갈 길도 그렇게 마땅치 않네요, 보니까. 또 갈 때도 저 위로 한참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이로 질러서 내려갈 길이 있나 싶어서 그것도 한번 찾고 있습니다. 자, 도라지가 있을만한데 보이진 않네요. 자, 저 옆으로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저 옆으로 세팅해가지고 저 옆쪽으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에는 지금 제가 내려온 자리에는 없습니다. 지금 한 30m 내려와서 로프를 고정시키고 지금 제가 절벽 난간에 지쳐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절벽 난간인데 도라지는 전혀 안 보이네요. 자, 쉽게 보일 것 같으면서도 이쪽 방향에는 도라지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초대물이 딱 있을만한 자리인데 전혀 보이진 않네요. 자, 로프가 아직 한 10m 정도 여유가 있는데 지금 더 내려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이쪽에는 없습니다. 자, 저 옆으로 올라가서 로프를 이동해가지고 저 옆으로 한 번 더 수색하고 오늘 이쪽 절벽을 아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도라지는 전혀 안 보이네요. 다시 올라갑니다. 아이고, 빡셉니다. 이제 본 배낭은 저쪽에 아까 조금 전에 로프 세팅했는데 거기 놔두고 로프하고 제 장비만 이동해가지고 한 30m 정도 이동했습니다. 이동해가지고 오늘 마지막 지금 로프를 하강하려고 이제 세팅 다 했으니까 또 저 아래 절벽 아래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마지막 하강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서 과연 도라지를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내려갑니다. 자, 이쪽으로도 한 30m 내려왔습니다. 이야, 참. 이상하게 여건은 상당히 좋은데 이 아래쪽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라지는 전혀 안 보입니다. 자, 이쪽으로는 도라지가 지금 어린 것도 하나 안 보이네요.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로프 정리하고 배낭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짐 정리하고 또 내려갈 길도 찾아야 되는데 확실히 절벽이라 갖고 해서 최강의 자리라고 해서 도라지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일단은 보고 싶은 데는 다 봤으니까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저 아래쪽에 한 10m 더 아래쪽에도 도라지가 있을 만한 산인데 항구가 아무리 봐도 살펴봐도 안 보입니다. 자,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안전벨트하고 이제 정리 다 했습니다. 이제 짐 정리해서 배낭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 한 10분간 쉬면서 체력도 좀 회복하고 초콩 하나 먹고 한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하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쪽 절벽에 생각보다 상당히 제가 기대를 크게 가졌는데 도라지는 없네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서 그 굵은 삭대 안 하고 삭대 4개짜리 하나 봤는데 그게 크긴 큰데 뭐 캘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갈 때도 지금 이 절벽 사이로 잘하면 내려갈 수 있고 잘하면 못 내려가고 그러는데 일단 항구가 모험을 해보겠습니다. 내려갔다가 모험을 내려갈 것 같으면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일단은 한 10분간 쉬면서 물 좀 마시고 체력 좀 회복해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전에보다 모기가 좀 덜 달라드는데 그래도 좀 달라들긴 달라듭니다. 전에는 한 번에 한 30마리 달라들면 이제는 한 번에 한 10마리 달라듭니다. 자, 황구는 여기서 소콩 하나 먹고 한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낭에 짐을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게가 좀 적게 나가는 이런 배낭 같으면 좀 덜한데
무게가 10kg 이상 나가는 배낭은 6시간에서 8시간 산행할 때 배낭의 좌우 무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장시간 산행해서 어깨나 허리에 오는 피로를 줄일 수 있거든요. 무게가 어차피 10kg 정도 배낭이 된다면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한쪽으로 몸이 자꾸 처지죠. 그러면 산행 중에서 어깨와 무리 쪽에, 허리 쪽에 굉장히 무리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만약에 무거운 짐이 왼쪽에 있으면 물병은 오른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게의 밸런스를 좀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황구의 배낭 안에는 지금 뭐 한마하고 파우르하고 그 다음에 뭐 정하고 이런 게 로프하고 뭐 이 안전벨트 이게 무게가 한 15kg 넘거든요. 그러니까 황구가 물병은 좌측에 있고 이제 뭡니까 파우르는 왼쪽에 로프는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배낭을 좌우를 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무게 밸런스가 좌우 균형이 맞아야만이 장시간 산행에서 오는 그 어깨나 허리나 무릎에 오는 그 피로도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몸이 찌부둥하게 꾸부정한 자세로 산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그 오랜 산행 중에서 허리나 어깨나 목에 오는 피로도나 중압감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제 짐 배낭 정리 다 했으니까 이제 슬슬 하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겨울을 가라앉고 건너왔습니다. 벌써 12시 반이니까 거의 6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 산행이 근래 산행 중에 가장 빡센 것 같습니다. 산행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배낭 무게가 이걸 안 짊어지다가 또 짊어지고 오늘 나은 코스를 한 6시간 다니니까 온몸이 다 뻐근합니다. 자, 이제 하산에서 집으로 가는 길인데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포크레인 다리 공사한다고 이거 지금 흙을 지금 치워야 길이 생깁니다.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황당하네.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산행이 무사히 마무리됐으니까 다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탄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총평을 좀 빨리 하고 영상을 한 초저녁쯤에 편집이 다 돼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은 뭐 산행 자체가 좀 하산이 늦어져 버리고 와서 또 볼 일도 좀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집이 좀 늦었습니다. 지금 뭐 거의 10시가 다 돼가서 영상이 일정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절벽을 한 2주 만에 갔는데 2주 만에 2주 만에 가니까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절벽 도라지 산행이 빡세다는 걸 느꼈습니다. 2주 동안에 거의 이 버섯 산행만 설렁설렁 했잖아요. 그러니까 버섯 산행 자체는 물론 산을 걷기는 많이 걷고 많이 오르기는 많이 오르지만은 배낭 자체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길 자체도 좀 쉽잖아요. 물론 길 없는 데로 가지만은 그래도 절벽보다는 경사나 고도나 그리고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주 만에 오늘 절벽에 가니까 진짜 절벽이 빡시고 힘든다는 것을 제가 오늘 저절히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계속 한여름에 한겨울에 계속 절벽만 그 17km의 배낭을 짊어지고 6시간 7시간 많게는 8시간 산행할 때는 모르겠던데 한 2주간 가벼운 짐을 짊어지고 좀 쉬운 길로 가다 그런 산행을 하다가 다시 오늘 절벽을 한 2주 만에 딱 하니까 진짜 오늘 빡세다는 것을 제가 구구절절히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산행 중에 산행하다가 산행 초입에 그 벌집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 존말벌인지 뭐 대추말벌인지 뭐 꼬마 장수말벌인지 그건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벌집이 그냥 땅에 노출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나뭇잎 같은 걸로 좀 덮여져 있었을 건데 앞전에 태풍에 비바람이 오니까 이 지금 산의 전체적인 낙엽 같은 게 다 쓸려내려갖고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벌집이 노출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침 시간이 한 7시였고 그 산의 기온이 한 12도에서 15도 미만이었기 때문에 벌이 뭐 나오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 1m까지 접근했다 보니까 벌이 한 마리 톡 튀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보초병이 딱 나와서 딱 경계를 하면서 딱딱 소리 같은 거 막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놈들이 한번 벌써 해가 떠오르고 하니까 벌써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물러섰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모르고 가다가 밟았으면 오늘 한국 멍게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벌을 제가 뭐 잡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머리에 망 하나 덮어 쓰고 먼저 벌이 나오기 전에 먼저 잽싸게 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그런 벌 작업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벌하고 싸울 필요 없었습니다. 그게 오늘 산행 자체가 배낭도 무겁고 오랜만에 또 절벽을 타니까 배낭이 무겁고 힘이 드는 데다가 오늘 또 그 벌집까지 또 왔는데 안 건드리기 진짜 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 요소는 내가 먼저 보는 것이 항상 우선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절벽에 처음에 삭대 5개짜리 그거 보고 그 옆으로 이동하다가 수직벽은 아닌데 한 5m 정도 저는 절벽 중턱을 가로지르다가 그 지금 흙이 워낙 미끄럽고 있잖아, 찐떡처럼 그러다 보니까 한번 살짝 미끄러졌는데 순식간에 밑으로 쫙 추락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m 정도 내려가면서 추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팔 같은 데도 좀 끓기고 막 이랬는데 따끔따끔하게 보니까 이쪽에 좀 끓겼더라고요. 끓기고 팔도 좀 타박상도 좀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초보나 이런 분들, 산행을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추락해버리면 순식간에 뭐 어떻게 응급결에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행을 많이 해보시면 추락할 때도 그 요령이 있습니다. 왜냐면 진짜 100m의 수직 직벽에서 추락할 것 같으면 어차피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 사고가 날 것 같으면 내가 최대한 어떻게 하든 노력해가지고 사망 사고가 중상으로 가야 되고, 중상 사고가 경상으로 가야 되고, 경상 사고가 철화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런 말 있잖아요. 속담에 범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벽에서 제가 순식간에 딱 미끄러질 때, 이거 한 5m 내려가서 안 멈추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내리막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굴러버리면 한 100m 이상 굴러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내려가다가 나무 같은데, 이 옆구리 같은데 맞아버리면 거의 장파열로 거의 적사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미끄러지는 순간에도 한 5m 갔을 때 나무가 탁 있길래 저 나무 잡고 멈춰야 되겠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미끄러지면서도 꽃갱이 가지고 브레이크 걸고, 그리고 이제 나무 딱 잡으면서 멈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으로 더 안 내려갔죠. 물론 수직직벽은 아니랬지만은 그래도 순간에 딱 미끄러지면 그때 불과 한 1, 2초의 찰나의 순간이지만은 번뜩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충격을 완화하면서 가장 피해를 적게, 데미지를 적게 입으면서 추락하는지, 그런 것을 그 방법을 강론하셔가지고 그 추락을 하든가 그래야만이 좀 부상 정도를 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좀 덜 다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분은 혼자 산행하다 보니까 또 그래야 됩니다. 오늘 그 절벽 중턱에 그 도라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보러 가는데, 제가 그거 본다고 좀 우회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절벽 중간을 가로지르며 횡단하다가 탁 미끄러져 버리니까 순식간에 탁 추락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산에서 자만하면 안 되고, 자만한 건 아니지만은 항상 뭐든지 사고는 찰나에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고가 나버리더라도 항상 최대한 수습은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내려올 때 또 보니까, 내려올 때도 찐떡차일 같은 딱 오는데 그 발 옆에 그 꽃뱀 있잖아요. 그 꽃뱀을 유혈목이라 하는데, 걔들은 독립발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금니 맨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독이 없는 뱀이 아닙니다. 살모사만큼 강한 독이 있는데 이 독은 치료제가 없다 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뱀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잘 물리진 않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뱀이 발 옆에 딱 있길래 제가 발을 딱 때리니까 뱀이 집단화도 사람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지도 미친 듯이 그 밑으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었습니다. 지도 웃었고 나도 웃었죠. 그래서 항상 산행에서는 위험이라는 요소를 항상 내가 먼저 캐치하는 것이 좋고, 동물이든 지네든 아니면 낙석이든 그 자연적인 위험이든지 아니면 그 환경적인 위험이든지 아니면 동물에 관한 위험이든지 항상 내가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위험이 닥쳤을 때 내가 최대한 수습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좀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벌한테 좀 덜 쏠 수 있고,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절벽에서 뭐 오늘 중급 도라지 몇 개하고 그 하수는 좀 큰 거 몇 개 봤는데, 황구가 뭐 별 신경 안 쓰고 캐다 보니까 다 부러져 가지고 그냥 백숙 해 먹을 거나 아니면 물 끓여 먹을 것 정도밖에 안 됩니다. 크기는 좀 컸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라지는 오늘 삭대 그 5개짜리하고 10개짜리 삭대 진짜 그건 좋았던데, 문제는 이 통백이기 때문에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굳이 뭐 1시간씩 2시간씩 정 가지고 때리고 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무리하게 깨더라도 옳은 작품도 안 나올 뿐더러 옳게 캘 수도 없으니까 캐질 것 같으면 캐지요. 그렇지만은 황구가 수년간 그런 절벽에 도라지들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놔두면 됩니다. 오늘 그 삭대 큰 거 한 개도 캐했다가 이래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옆으로 옮겨 심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람이 귀한 집은 사람이 없어봐야 한다 그랬잖아요. 절벽 도라지 산행을 한 2주 만에 가보니까 진짜 이 절벽이 뒤고 산행 중에서 가장 악명 놓고 가장 힘들고 가장 빡세다는 것을 제가 오늘 구구절절히 느꼈습니다. 자, 이제는 또 산행을 이제 능이 시즌도 다 돼가지 싶은데 하여튼 버섯 한번 절벽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산행을 하면서 계속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